안녕하세요. 내향조종 4.1장 세 번째 영상이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경계 조건을 선형화를 해가지고 선형화된 경계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주요한 방정식을 하나 구했죠. 수면에서의 주요한 방정식을 구했고 그걸 바탕으로 속도 포텐셜하고 그 다음에 수면의 형상을 계산을 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수면 형상은 우리가 구해놓고 보니까 코사인 함수로 나타났고, 여기 있었죠. 수면 형상은 코사인 함수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속도 포텐셜로 적당히 저런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제 뒤에서 배울 거는 저 선형화된 유한수심에서의 수면 아니면은 그 포텐셜 방정식, 수면이나 F나 아니면 속도 포텐셜 방정식에다가 이제 상세한 조건을 좀 걸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유한수심의 얘를 H를 무한으로 가면은 무한수심이 되죠. 그 다음에 파의 방향이라거나, 왜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파가 이 크 사이 x 방향으로만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맨날 그렇게 파가 오진 않을 거잖아요. 수평면상에 크 사이랑 에타가 있으면은 이제 파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올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에 대한 식들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우선 앞에서 이 여러 가지 식들을 정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식들을 정리를 했는데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그 이케이션 4.8이 운동학적 경계 조건식이거든요. 운동학적 경계랑 그 동력학적 경계 조건 합쳐갖고 나온 식인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속도 포텐셜을 집어넣으면은 속도 포텐셜식을 경계 조건식에다 넣으면은 양변이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이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잘 보이게 더 크게 쓸게요. 하이퍼볼릭 탄젠트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식인데요. 오메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t 주기에 대한 함수고 k는 파장에 대한 함수잖아요. 지하 중력가 속도니까 어떤 위치에서도 안 변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주기하고 파장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요하게 얘기하자면은 h에 대한 함수로 나오겠죠. 수심에 따라서 주기와 파장이 서로 관계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이 식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주기하고 파장 관계에 대해서 h가 무한대로 가는 이제 무한 수심에서 어떻게 되냐? 하이퍼볼릭 탄젠트 식은 우리 코사인, 사인 가지고 탄젠트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하이퍼볼릭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코사인 자체가 우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이퍼볼릭 코사인이죠. 똑같이 우함수로 나오게.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사인은 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이퍼볼릭 사인 코사인 잘 기억 안 나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기함수, 하나는 우함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밑에 2는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h가 무한대로 가는 게 우리 무한수심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h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얘는 0으로 가죠. 얘도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인데 서로 둘이 크기 같을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하고 같은 항이니까. 그래서 1이 됩니다. 탄젠트 KH가 1로 가요. 언제? h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 무한수심에서는 기본적으로 탄젠트 KH가 1로 가기 때문에 식이
쉽게 정리가 되죠. 어떻게 되냐면은 오메가 제곱은 KH로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뭐 저항 추진이나 아니면 해양 유체에서 배웠을 그 T와 주기와 람다 파장의 관계식이고, 이걸 한글로 분산 관계식 아니면은 영어로 디스펄전 릴레이션이라고 많이 쓰죠. 그걸 만족하기 위한 조건은 H가 충분히 커야 된다는데, H가 무한대로 간다고 해서 진짜 막 완전 무한대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그냥 거의 상당히 크게만 하면 돼요. KH가. 근데 KH가 크다를 무슨 근거로 하냐? 하이퍼블릭 탄젠트 식을 넣어보면은 얘가 거의 1에 나오는 게 KH가 밑에 써놓은 것처럼 3보다 큰 정도. 근데 K가 2파이 오버 람다잖아요. 그러니까 람다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파이를 거의 3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H가 람다분의 2보다 클 때, 그러니까 수심이 파장 반절보다 클 때가 무한수심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니까 진짜로 수심이 무한이다가 아니라 이쯤 되면은 하이퍼블릭 탄젠트 KH 항이 그냥 1에 가깝기 때문에 H의 변화에 대해서 더 영향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게 무한수심이고요. 그 다음에 유한수심에서도 특히 수심이 좀 얕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아까 하이퍼볼릭 탄젠트 다시 식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KH가 아주 작아요. 0으로 간다고 하면은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얼마나 될까요? 0으로 간다고 하면 얘는 1에 가까워질 거고, 그냥 수식 보고 생각하세요. 얘는 하면은 값이 얘는 0에 가까워지겠네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사인 코사인 할 때 같이 그냥 완전 0은 아니고 KH가 0에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하이퍼블릭 사인 KH는 그냥 KH에 가까워지거든요. 그 얘는 1에 가깝고 분모는 1에 가깝고 분자는 그냥 사인 함수 우리가 하듯이 KH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탄젠트 KH도 KH가 작을 때는 그냥 KH 값을 뽑아내요. 그럼 아까 여기에서 얘가 KH가 되는 거죠. 그럼 K제곱 H꼴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오메가랑 K에 대해 식을 정리를 하면은 오메가랑 K를 갖고 정리를 하면은 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상속도 VP잖아요. 파의 전달 속도, 파의 X방향 전달 속도. 그럼 그 VP가 루트 GH라고 나옵니다. 식 정리가 그렇게 돼요.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수심이 얕아질수록 같은 파라고 해도 수심이 얕아지면은 뭐 파장이나 주기랑 상관없이 그냥 속도가 전달 속도가 GH로 수렴을 합니다. 근데 바다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잖아요. 파도가 있을 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저기 멀리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수심이 얕아지면은 아까 나온 것처럼 VP가 줄어들어요. 수심이 얕아지면. H가 0에 가까워지면은, 그러니까 완전 여기 수면 끝쯤 오면은 속도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그냥 멀쩡한 파도더라도 멀리선 이렇게 오다가 수면 근처 수심이 얕아지면은 얘가 이렇게 돼요. 파는 더 높아지면서. 너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파가 너무 높고 파장이 짧으면은 물이 이 형상을 유지를 못하니까 위에서부터 쓸려 내려온다고 저번에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변에 나가 있으면은 파도가 멀리서 올 때 수면 가까이로 해변 가까이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서 파고가 높아지면서 파도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저기 파도 타이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파도 깨지는 안으로 타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저 먼 바다에서는 안 생기고 수심이 얕아지는 그런 해변에서만 생긴다라고 할 수 있죠. 뭐 물론 파도가 엄청 세면은 이제 파장 자체가 되게 길어지니까 뭐 수심이 깊어도 이런 유한 수심 조건이 알아서 성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고, 뭐 저기 쓰나미 같은 거나 그럴 수도 있고, 되게 근데 쓰나미도 보면은 수면
해변 근처로 와야 파도가 높아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원래는 파도가 X 방향으로만, 그 사이 방향으로만 파도가 쳤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이 에타 평면에서 파도가 뭐 이런 식으로 칠 때 그때 운동 방정식이에요. 근데 그냥 원래 우리가 그 사이로 쓰던 거를 이렇게 성분 분해만 해주면 되죠. 여기 X 같이 쓰는 거는 우리가 카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 문자로 그 카이는 여기 그 사이 축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하는 각변이에요. 진행 방향이 그 사이 축에서 얼마나 틀어졌냐 하는 각변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헤딩 앵글, 파가 오는 방향이라고도 많이 쓰죠. 어쨌거나 그걸 적용을 하면은 속도 포텐셜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했던 속도 포텐셜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 사인 뒤에 K 대신에 좀 복잡한 다른 식이 들어갔을 뿐이고요. 이 식을 다시 끌고 온 이유는 이제 또 무한수심 얘기를 할 거예요. 무한수심에서의 속도 포텐셜. 얘가 어떻게 될까를 얘기를 하는 건데 식만 쭉 늘어놓고 보면은 처음에 오메가 분의 GA 오메가라는 게 우리가 2파이 오버 t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문제는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하이퍼볼릭 코사인 H 더하기 제타입니다. H 더하기 제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속도 포텐셜은 그 사이 에타, 제타, t에 대한 함수예요. 그 사이랑 에타에 대한 항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럼 제타에 대한 항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타는 그냥 Z방향 위치이기 때문에 어떤 Z방향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는 Z방향 위치가 위아래로 달라지면은 속도 포텐셜도 달라진다. 근데 걔는 이런 항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 있고 여기 t도 있네. 그래서 속도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공간 3차원 공간이랑 그 시간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문제고 헷갈리기 쉬운 f 있었죠? 수면 높이에 대한 함수. 걔는 그 사이 에타, t 세 개의 변수에 대한 함수죠. 왜냐하면 얘는 제타 위치에 대한 걸 뽑아낸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둘이 좀 다르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죠. 일단 이제 뒷부분에서는 뭐를 다룰 거냐면 무한수심을 다뤄요. 근데 무한수심이 그러면 h에 대한 문제고 이 식에서 보면은 h랑 z에 대한 항은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h 다른데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h가 한참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이게 책에서 좀 잘못 써놨는데 이거 실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은 저도 이거 책 보다가 한참 거꾸로 봐가지고 KH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h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얘는 0이겠죠. 얘도 뭐 z에 상관없이 변하려나? 뭐 z에 따라 z타에 따라 변하긴 하는데 그래도 앞에 항에 비하면 얘 많이 작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둘 다 0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남고 식이 2의 k z로 정리가 되죠. 이게 왜 책에서 보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었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플러스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우리가 속도 포텐셜을 했을 때 속도 포텐셜 대해 얘기했을 때 경계 조건 중에 하나가 제타가 마이너스 h로 갈 때 그러니까 수면이 0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래로 가서 마이너스 밑바닥까지 갔을 때 속도 포텐셜이 0으로 가야 우리가 수면에서의 찰랑찰랑하는 문제가 저 밑바닥에 영향을 안 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텐셜이 얼마긴 한데 여기서는 포텐셜이 0이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Z방향 변화는 없어야 된다라는 거 있었죠. 경계 조건 중에 하나 추가로 해줬잖아요. 저기 물 밑바닥에서의 경계 조건이라고 해서 얘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물에서 멀어지면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물에서 멀어진다고 하면은
우리 좌표계가 위로 올라가는 게 플러스 제타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마이너스 어떤 값을 갖는 마이너스 h겠죠. 이걸 했을 때 포텐셜이 0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은 책에서 나온 대로 2에 마이너스 k 제타라고 하면은 수심이 우리가 저 물 밑바닥이 제타가 마이너스 h여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h를 넣으면은 얘는 막 값이 커지잖아요. 제타에다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값이 무한히 커집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k 제타 제곱을 하는 게 맞아요. 식이. 책에서 이거 거꾸로 써놔서 되게 헷갈릴 텐데 책이 틀렸고요. 아무튼 구하면은 우리가 이 복잡한 하이퍼볼릭 코사인 함수들의 그 비율은 무한 수심에 대해서는 h가 많이 커지면은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다. 2의 k 제타 제곱. 그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식을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무한 수심에서의 속도 포텐셜 분포죠.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속도 포텐셜은 기본적으로 앞에 이게 식이 좀 알아보기 귀찮게 생겨서 이렇게 돼서 주기가 커질수록 파고가 커질수록 속도 포텐셜은 커진다. 그 다음에 수면에 가까울수록 속도 포텐셜은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외에는 사인 함수 모양으로 분포를 한다. 같은 제타 위치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사인 함수 위치로 분포를 한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잘랐다 갈게요.